오늘 게스트는 미국의 바이브 코더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보시고 또 영감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이번 주에 7일간 날씨 예보이고 7일 날씨도 이걸로 바꿨어요. 날씨와 세계시계를 날씨와 세계 날씨로 변경했어요.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오늘은 첫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봅니다. 제 채널이 바이브 코딩, AI로 앱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걸 주로 다루고 있어서 오늘 게스트는 미국의 바이브 코더를 모셨습니다. 저는 AI 시대에 혼자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서로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많이 알수록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분을 모신 거니까 이분은 또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보시고 또 영감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오늘 게스트는 저의 첫째 딸입니다. 제가 지난 8주 정도 동안 저희 딸이랑 몇몇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모집해서 바이브 코딩 수업을 진행해 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AI를 잘 활용하고 또 아이들만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풀고 싶은 문제들을 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또 아이들 중에 AI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또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영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AI 시대에 대학을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잠깐 언급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브 코딩이 앞으로 글쓰기와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코딩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사회 또는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소양을 어릴 때부터 기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런 바이브 코딩 수업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봤었어요.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게스트로 이렇게 나와주게 됐는데요. 먼저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봐주고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인이고요. 저는 미국에 살아요. 그리고 네. 오늘 주제는 바이브 코딩 AI로 앱을 만드는 거를 주제로 해서 어린이 바이브 코더로 오늘 제인이가 초대가 됐어요.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그 앱이나 바이브 코딩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인이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바이올린, 미술 그리고 주얼리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인이는 원래 만드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미술, 주얼리 다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바이브 코딩 그리고 AI로 앱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제인이가 만들어 본 거를 같이 살펴볼 건데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래요? 저는 우리 아빠 에릭님이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그거를 하자고 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실제로 만드는 거 또 하는데 컴퓨터에서도 뭘 만드는 것처럼 앱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인이가 평소에 써본 앱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메시지랑 스포티파이를 많이 써요. 스포티파이는 음악 듣는 데 쓰나 봐요. 네. 그러면 AI로 앱을 만드는 거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AI 만들어 보니까 조금 쉽고 제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좋네요. 우리가 8주 동안 디자인 싱킹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사용자를 만나서 테스트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AI로 앱을 만드는 것도 해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테스트를 사용자랑 했을 때 원래는 다 잘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게 기억에 남을까요? 왜냐면은 저는 혼자 사면서 놓치는 게 많다는 걸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음, 혼자서 할 때는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누가 사용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사람들한테 써보게 해보고 또 잘 되는지도 물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배운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인이가 만들어 본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주제의 프로젝트인지 알려줄래요? 제 프로젝트는 날씨에 관련된 앱이에요. 제가 평소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인이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물어봐요. 하지만 부모님도 가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씨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에 맞는 옷차림까지 추천해주는 앱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게 왜 문제이냐면요. 첫 번째는 외출하기 전에 옷을 고를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해본 대부분의 날씨 앱은 오늘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추천해주지는 않아요. 제가 살펴본 세 가지 날씨 앱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Weather 채널인데 그거는 그냥 오늘의 날씨를 보여주고 지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큐웨더라고 이거는 더 신기하게 돼 있지만 더 새롭게 느껴지지만 비슷할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날씨인데요. 아이폰 날씨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오늘의 날씨 정보였어요. 정확한 날씨 정보 아래 날씨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짧은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앞으로의 날씨였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이번 주의 7일간 날씨 예보이고 두 번째는 오늘의 시간대별 날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는 코디 추천입니다. 날씨에 따라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추천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 앱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제가 사용한 툴들은 첫 번째는 날씨 API, openmateo.com이고 두 번째는 redblet.com이라고 날씨 앱 제작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럼 이제 제인이가 만든 앱을 볼 건데 첫 번째 버전하고 두 번째 버전이 있었죠. 네.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일단 제인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첫 번째 버전하고 왜 두 번째 버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왜냐면요. 첫 번째 버전을 만들어 봤는데 사용자랑 테스트를 해보니 고쳐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를 알아내고 두 번째 버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버전에서 어떤 게 조금 부족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버전에는 세계 시계와 날씨 정보가 있었는데 그 둘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에 대한 앱인데 그런데 어쨌든 세계 시계 기능을 넣고 싶었고 근데 세계 시계 기능 넣고 막상 넣고 보니까 날씨랑 관련이 없었다. 네, 이 말일까요? 딱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향후 24시간 항목에는 아이콘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비가 오는 건지 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아이콘이 없었다. 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아래로 가서 보면은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늘 뭐 입으면 좋을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전을 한번 보죠. 지금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버전에는 날씨와 세계 시계를 날씨와 세계 날씨로 변경했어요. 세계 시간이 아니라 세계 날씨로 이제 변경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24시간 항목에 아이콘을 추가했어요. 이런 근데 아이콘을 이번에는 이모티콘으로 바꿨어요. 7일 날씨도 이모티콘으로 바꿨고요.
이모티콘을 바꾼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24시간을 아이콘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래플릿이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겠다 생각하고 7일 날씨도 이걸로 바꿨어요. 비슷한 톤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음, 줄이 다르면 좀 이상하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또 추가로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 추가로 더 이런 기능이 있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코너를 보시면은 셀시우스랑 파렌하이트로 바꿀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에 살면은 파렌하이트로 하고 다른 데 살면은 셀시우스로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여기 처음 오는 사용자는 만약에 처음으로 로그인했을 때 자기 위치를 트랙해서 어딘지 바로 되는 기능을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도시를 살피고 싶으면은 여기에 도시를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집 코드가 있으면은 그것도 해도 되고요. 여기 비 내리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넣은 거예요? 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재미없다고 애니메이션을 조금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더 있어요? 여기에 향후 24시간에는 만약에 지금 밤이라서 깜깜하면은 집 배경이 깜깜하면은 이 줄이 하얀색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침이면은 줄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잘 볼 수 있게. 더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처리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돌아보면서 뭘 배웠냐면요. 저는 어떤 아이디어든 래플릿을 사용하면 실제로 구현하고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프로젝트에는 오늘 할 만한 활동을 추천해주는 기능, 더 흥미로운 기능, 배경 디자인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날씨 앱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제인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제인이가 보여준 프로젝트는 다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앱을 만드는 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생들도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앱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제인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다른 친구 중에는 심지어 3학년도 있었죠. 제인이가 AI로 앱을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 무슨 앱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려운 코딩 같은 걸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AI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래플릿도 있는데 더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인이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이야기 합니다. 오늘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특히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AI 바이브 코딩을 좀 우리 자녀에게 시켜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한번 AI로 앱을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래플릿이라는 툴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테크업계에 계신 부모님들은 괜찮을 수 있어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툴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래플릿을 어떻게 자녀가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제가 가이드 문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